안녕하세요. 스타일구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새벽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요. 그날 새벽에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대에 급락을 했고 나스닥은 4%대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 날 한국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즉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의 영향으로 급락 출발을 한다라면은 매수 기회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삼성전자가 다시 뭐 7만원대, 6만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 금요일 날, 지난주 증시가 이제 마무리가 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3,700선 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이제 10만원 가까이까지 그렇게 주가가 갱신이 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이유는요, 중국에서 희토류를 가지고 또 뭐 금지를 한다라든지 규제를 한다라든지, 다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갈등의 재점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됐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뭐 관세를 200%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악재로서 또 변동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우려가 됐지만 그게 사실은 기간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악재가 그 악재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장세, 그로 인해서 신고가가 경신이 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번에 나왔던 그 희토류도 있지만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의 셧다운도 있었었고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다시 치솟았고 또 엔화도 다시 약세로 해서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는 이런 그 환율에 있어서의 다소의 그 악재라면 악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악재로서의 그 어떤 장세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소멸되는 과정에 그 악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악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동안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신고가의 경신의 모습으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한국 코스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관련해서요, 이쪽에 그 세 개의 그 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두 개의 이 오렌지 색깔 박스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잘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 이 검정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번에 좀 다소 여러분들께 잘못 안내를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이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제가 잘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니 하더라도 금리 인하 부분이 되겠죠. 뭐 금리 인하는 뭐 작년 하반기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단행이 될 거다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올해 4월 달에 얼마나 시장이 또 휘청거리면서 우리 코스피가 2200까지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즉 장세를 결국 지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의 또 하반기에 미국이 또 금리 인하를 소폭 단행을 했고 또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금리 인하의 그 거시 정책의 방향성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잘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우리 그 삼성전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지수 중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늦게 움직였죠. 물론 개별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한 건 맞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로는 그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에 비해서 그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 그 주가지수 경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지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 반도체의 그 업황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논할 부분이 아니다. 반도체는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산업에 있어서 쌀이 아니라 공기와도 같은 그런 그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그 업황을 가지고 논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부진했을 때, 삼성전자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부진했을 때 매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정말 잘 안내를 해드렸구나라고 제가 자평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검정색으로 표시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인버스를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었죠. 지수 자체가 이렇게 그 몇 개의 종목들만 가지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 3,200, 3,300 그 마디지수를 구간마다 갱신하는 때마다 인버스를 같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인버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3,700까지 올라온 이 상황에서 인버스는 하나의 해지 전략으로서의 뭐 그 증시라는 거는 100%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수의 상승 이 지금 3,700까지 이루어진 수준에서 봤을 때 인버스는 사실은 해지 수단으로 활용을 했지만 지수하고는 그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다라면은 포트폴리오가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다소의 그 인버스를 강조를 드린 부분들은 좀 오류 부분이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희 스탁119 이 채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과연 임광목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뭐 2200, 300, 뭐 400 이거밖에 안 됐을 때에 그 SK 하이닉스 혼자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23만 원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펀더멘탈이 확인되지 않은 그 펀더멘탈 대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일 같다라고 좀 다소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보였지만 이게 그 뒤에 그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무너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16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16만 원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연속해서 최고치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최고치의 실적 중에서는 또 제가 중간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 분기의 영업이익 10조가 나왔다. 이거 강조를 드리면서 그 분기 실적 10조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10조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대단한 이슈가 된다. 근데 하물며 적자가 자주 나왔던 SK 하이닉스가 분기에 10조의 영업이익이 냈다라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호재이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16만 원 그 매수를 강조를 드렸었고, 근데 지금 주가는 46만 원인가요? 40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그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HBM 때문에, HBM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는 필수적이다, 반도체는 공기 같은 거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에 밀렸기 때문에 얼마나 소외가 됐었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불과 작년에 5만 원이 붕괴됐었어요. 4만 9천 원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그때 삼성전자는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 산업의 근간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6만 원대에 있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9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 얘기처럼 최소한 6만 원대, 7만 원대, 6만 원대라도 매수를 했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흐름을 인내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인내하고 참기라는 거는 참아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3,200 됐을 때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5천까지 간다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 그 지수의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코스피 3,200까지는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도 올라왔지만, 그때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밖에 안 됐었지만, 그 3,200 이상에서 지금 3,700까지 올라오는 데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 맞죠?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야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얘기는 앞으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또 더 중요하니까, 이런 통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맥락에서요. 그 부분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3,700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3,300에서 3,700까지 그 구간에서의 그 주역 역할은 삼성전자가 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얼마 안 됐어요. 11만 원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9월 달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9월에 말씀드렸었죠? 추석 전에요. 11만 원대에 다시 밀려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번에 에이펙 관련해서 관세가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어제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 거보다도 더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스피가 3,700이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11만 원이라는 거는 그 관세의 모든 악재들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지수 대비 너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엔솔, 제가 2차 전지 셀업체들 전기차에 대해서는 작년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 얼마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30만 원과 33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44만 원까지, 이제 지난주에 4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4개의 종목은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훨씬 많다고 했죠. 90%의 종목들이 소외가 되어 있고, 코스닥은 지금 제자리 걸음인데,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활을 달아오르는 주역의 역할을 한 거는 역시 일부 제가 추천을 했던 효성그룹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 개별적인 종목들 빼놓고 시가총액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SK 하이닉스 첫 번째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 삼성전자가 동원이 됐고, 자, 지수 대비 너무 모든 악재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수 대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던 현대차가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LG 에너지 엔솔은요,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기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30에서 30만 원대의 매수를 권유를 드렸던 거는요, ESS
전기차하고 본질이 똑같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본질이 똑같은데 ESS가 왜 중요하냐? 지금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AI 시대가 전체적으로 산업의 어떤 그 동력으로 그 산업 전반의 새로운 그 슈퍼사이클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그 LG 엔솔이 단순하게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고 ESS 전력 관련주다라는 그런 맥락을 봤기 때문에 30에서 33만 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주가는 지난주에 4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물론 잘 들으세요. 물론 이 주가들에서 매수를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걸리잖아요. 몇 달도 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만 안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굴곡을 견뎌내기가 그 굴곡을 본인의 소신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그때 이 주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급하게 자금을 써야 되는 또 뭐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생계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상황으로 인해서 그걸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고 불가능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방향에 있어서의 안내를 해드렸던 기본적인 방향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 흐름은 순차적으로 종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통찰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흘러갈 것인가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이 종목들 이외에 아까 뭐 90%의 종목들이 소외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들은 과연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효성그룹 종목들 얘기도 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참여하실 분들은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 연락을 하셔서요. 다음 단계에서 베스트 종목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리턴콜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요, 리턴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